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2강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 놀이 환경과 놀잇감입니다. 실내 놀이 공간의 환경 구성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데 영유아의 놀이는 영유아가 갖는 개인차나 발달 단계 등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놀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나 구조화된 프로그램 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유아가 안정감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놀이 공간의 크기와 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의 놀이는 놀이 공간의 크기와 같은 공간에 있는 영유아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놀이 공간의 밀도란 놀이 공간 안에서 한 아동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놀이 공간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놀이 공간에 영유아가 많아 붐비고 있다는 것이고, 밀도가 낮다는 것은 영유아가 많지 않아 한 사람을 뜻합니다. 체계적으로 놀이 공간의 밀도를 통제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살펴본 스미스와 커널리는 놀이 공간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즉 영유아 1인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질수록 대근육 활동이나 뛰기, 잡기, 레슬링 하기죠, 적어지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영유아 한 명당 공간이 0.5평 이하가 되면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고 또 영유아 간 집단활동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놀이 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영유아들이 교실에서 너무 많이 뛰거나 동적인 활동을 한다면 놀이 공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연령의 특성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유아에 비하여 안정하고 아늑한 놀이 환경을 구성해 주며 흥미 영역의 종류도 영아의 수준에 맞게 적은 수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아의 경우 혼자 탐색하며 노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종류의 놀잇감을 여러 개 배치하여 영아 간 놀잇감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 환경은 그 자체로 광의의 교육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관과 교사의 교육 철학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놀이 환경의 구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그룹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경우 가능한 여러 가지 대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그룹보다 개별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그룹 지도가 가능한 놀이 영역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안전과 위생. 영유아를 위한 놀이 환경 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부분은 안전과 위생 문제입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성인보다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질환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놀잇감, 책상이나 교구장, 놀이실 바닥 등에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놀이실 배치에서부터 영유아의 동선 및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융통성과 변화. 앞서 설명한 바람직한 영유아 놀이 환경 구성을 위한 기본 원리는 어디까지나 융통성과 변화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놀이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놀이 공간은 영유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없습니다. 또한 놀이 공간은 영유아의 확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쌓기 놀이가 역할 놀이까지 확장되어 더 많은 영유아가 참여하는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역할 놀이 영역의 놀잇감을 쌓기 놀이 영역으로 가져와 놀이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놀이 영역에 구분이 되는 교구장 등을 융통성 있는 가구로 생각하고 영역별 영유아의 인원, 또 분쟁의 정도, 놀이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놀이 중이라도 한 영역이 너무 협소하거나 또 영역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구장과 카펫 등을 이용하여 영역의 공간을 넓히거나 좁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구장은 이동이 편리한 바퀴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 영역의 구성 및 배치를 살펴보면 놀이 공간은 많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같은 시간대에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놀이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 영역이란 그 영역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구와 교재를 갖추어 놓은 특정한 공간을 말합니다. 흥미 영역의 좋은 예는 예술가의 작업실, 또 사진 작가의 암실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그 장소의 기능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 영역은 교구장이나 분리대, 카펫 등을 물리적 기구를 이용하여 경계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흥미 영역으로 구성된 공간은 영유아가 각 영역에 어떠한 놀잇감이 비치되어 있고 어떤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실내 놀이 영역을 배치할 때 고려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에 제시되어 있는 한 아동당 최소 공간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최소의 공간인 만큼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이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놀이 영역에 영유아가 많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가 전체 놀이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놀이 영역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들도 개인 공간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여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다시 가서 흥미 영역의 구분은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의 크기와 출입문의 위치 등 놀이실의 구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내 놀이 영역을 배치할 때 습하거나 건조한 물기 차원과 시끄럽거나 조용한 소음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본적으로 비슷한 영역끼리 한 곳에 모아서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연장선에서 볼 때 조용함 또 젖음 아니면 조용함 활동적인 것 건조한 것 해서 이렇게 1, 2, 3, 4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실내 놀이실이 협소하여 흥미 영역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비슷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끼리 통합하고 중앙 공간을 이야기 시간이나 게임 활동을 위한 융통성이 있는 영역으로 비워놓고 놀이실 둘레에 흥미 영역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영아는 유아와 비교하여 신체의 크기와 놀이 능력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아를 위한 공간은 유아를 위한 공간과 차별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소개된 영화반에서는 안전하게 통제된 공간 안에서 영아가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 영아가 쉽게 접근하도록 배려하고 매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영아들이 기어가고 올라가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를 위한 실내 공간으로는 유아를 위한 흥미 영역을 구성할 때 실내 공간의 기능과 위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가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선과 소음을 고려하여 영역을 배치할 때 유아와 함께 의논하여 계획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쌓기 영역에서 집을 만드는 놀이가 확장되어 가게 놀이로 확장될 수 있고 또한 이미 배치된 흥미 영역의 안에 놀잇감을 충분히 주고 자주 바꾸어 줌으로써 유아의 놀이가 활발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역할놀이 영역입니다. 역할놀이는 영유아기 유아가 가장 즐겨하는 활동입니다. 유아는 흥미로운 사람이나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사건 및 상황,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놀이 속에 모방하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 유아의 놀이 장면을 관찰해 보면 유아는 엄마나 아빠 혹은 아기가 되어 그들의 역할을 상상하여 흉내내보고 병원이나 가게 등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언제 어디든지 끊임없이 재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할놀이란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나 역할 혹은 흥미로운 사건이나 상황을 모방하고 표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할놀이는 연령 및 학자에 따라 상징놀이, 소꿉놀이, 또 상상놀이, 가장놀이, 가상놀이, 극놀이, 사회극놀이, 주제 환상극놀이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 속에 가작화 요소, 마치 뭐뭐인 척 하는 거죠.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작화 요소가 포함된 모든 놀이를 역할놀이라고 합니다. 영유아의 역할놀이를 위해 놀이실 내 영역 구성은 다른 영역과 명확히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주로 교구장이나 낮은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영역과 구분합니다. 특히 역할놀이 영역에 천정에 커튼이나 천을 늘어뜨려 설치하면 더욱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역할놀이 영역은 쌓기놀이 영역과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두 영역 모두 유아의 활발한 움직임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함께 배치되는 것이 놀이실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역할놀이는 해당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유아가 쌓기놀이 영역에서 만든 구성물을 활용하여 역할놀이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놀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역할놀이 영역은 생활 주제와 연계하여 구성하는데, 역할놀이 영역은 전형적인 가정과 같은 세팅, 예를 들어 소꿉놀이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시기와 생활 주제에 맞춰 영역을 구성합니다. 이때 놀잇감 및 소품의 변화를 줌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다양하고 발전된 역할놀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흥미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구성하는데, 유아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관심을 두거나 흥미를 갖는 주제들이 확장 발전하게 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주제도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심화되고 복잡성을 띱니다. 예컨대 만 1, 2세 영아는 단순한 행동 모방 반복하며, 또 만 3세 유아의 병원 놀이는 의사와 환자와 같이 주요 인물의 역할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만 5세 유아의 병원 놀이는 놀이의 내용,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가 치과, 외과, 수술실 등과 같이 그에 따른 역할이 다양해집니다. 게다가 병원 놀이가 다른 놀이와, 즉 119 구조대 같은 다른 놀이와 연계될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협동적인 놀이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유아의 연령에 따라 놀이 경험의 폭, 또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가작과 수준, 그리고 관심사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공간 구성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적합한 놀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수준 높은 놀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쌓기놀이입니다. 쌓기놀이는 블록이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됩니다. 영유아가 다양한 블록을 사용하여 수평으로 만들거나 수직으로 쌓으며 구성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쌓기놀이가 맞을 것이고, 또 쌓고 늘어놓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재질, 또 크기의 블록에 초점을 둔다면 블록놀이가 적합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블록의 종류와 재질, 모양, 크기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과거에는 기관에서만 접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이 쉽게 접하는 놀잇감입니다. 쌓기놀이는 영유아 개인의
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블록을 혼자 쌓으며 구성을 하면서 공간 능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 증진을 시키고 또래들과 함께 만들면 언어 발달, 사회적 융통성을 키우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유아가 쌓기놀이를 통해 잘 배우기를 기대한다면 영유아의 자발적인 쌓기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교사가 어떻게 계획하여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쌓기놀이는 스밀란스키가 제안한 구성놀이에 해당됩니다. 구성놀이는 물건을 조작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구성하는 놀이인데 정목, 즉 블록이죠. 점토, 공작,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쌓기놀이는 행동과 언어로만 뭐뭐인 척하는 상상놀이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블록을 사용하거나 블록으로 만든 구성물을 갖고 상상할 수는 있으나 상상하지 않고 오직 구성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아제는 벽돌이나 플라스틱을 집으로 만든 것과 같은 구성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놀이가 아니라 지적 활동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수조작놀이를 보면 유아에게 단순하고 무의미한 소모활동이 아니라 유아가 직접적인 경험과 창의적인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수과학적 기초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놀잇감입니다. 수조작놀이의 환경 구성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 활동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놀이, 컴퓨터 영역, 포괄적이고 일상생활 자체의 수놀이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작놀이의 영역은 다른 놀이 영역에 비해 환경 구성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실내와 실외 영역 모두가 가능하고 굳이 조작놀이의 이상적인 영역 배치를 말하자면 정적인 영역과 건조한 영역이 바람직합니다. 정적인 영역은 시끄럽고 산만하지 않아 유아들로 하여금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영역 안에서 다른 유아와 서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 확보도 필요합니다. 조작놀잇감을 진열할 때는 유아가 손쉽게 꺼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분명한 구분을 두고 진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된 선반이 편리합니다. 조작 놀잇감으로 작은 조각이나 퍼즐, 구슬 등을 사용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부분 분실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분실 방지를 위해 놀잇감에 그림과 이름을 붙여놓은 바구니나 쟁반에 담아서 보관하고 무엇보다도 교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아가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사전에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유아로 하여금 가정이나 현장 견학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실패, 단추, 조개껍질, 작은 돌멩이 등을 가지고 오게 하여 조작놀이의 자료로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조작놀이 영역의 실제를 보면 하트 모양 꿰매기, 활동 목표로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른다, 주의 집중력을 기른다, 사랑의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인지 맞추어 보기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사물을 비밀 상자에 담아 촉감과 모양만으로 느끼게 하여 사물의 특징을 촉감하게 한다. 같은 촉감 다른 모양의 사물을 넣어 사물의 쓰임새와 용도를 이해하게 하고요. 나이가 어린 아가들에게는 많은 호기심과 풍부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퍼즐놀이 활동이 있는데요.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입니다. 또 로션을 이용한 감각놀이 활동으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감각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으로 감각놀이 하기
활동 목표로는 감각 나뭇잎을 만지면서 다양한 촉감을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피자 조각을 이용한 조각놀이. 활동 목표로는 피자 조각을 떼고 붙이며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피자 조각을 떼고 붙이며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고 조각의 수와 나누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우넛 만들기를 통한 조작놀이 활동 목표로는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고요. 요리 활동을 통해 물질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촉감놀이 풍선 만들기는 다양한 곡식의 촉감을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 영역입니다. 보육실 가장 조용하고 밝은 곳에 배치하되 출입구나 화장실 또 피아노 등과 떨어진 곳에 구성합니다. 영아와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함께 앉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그림책뿐만 아니라 사진책, 포스터, 동시판, 노래판, 또 팜플렛, 전단지, 메뉴판 등을 준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아가 편안한 자세로 그림책을 보거나 놀잇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느낌의 카펫을 깔아주고 또 등받이가 있는 쿠션이나 방석, 낮은 소파나 낮은 탁자, 또 책상, 앞면 책꽂이나 끼적거리기 등을 할 수 있는 판을 준비하고 카세트나 녹음기, 또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말하기와 듣기 경험을 확장하도록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보육실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언어 영역에 휴식 공간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1세반은 단순한 그림책, 감각 그림책, 헝겊책 등 영화용 그림책, 또 손인형, 그림이나 사진, 모형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2세반은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 또 칠판이나 전시 및 끄적거릴 도구, 분필이나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표현 동작 활동 영역입니다. 신체 표현 동작놀이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탄력 있는 마룻바닥, 또 적절한 통풍과 난방, 주위가 산만하지 않은 곳, 또 가구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 등이 활동 영역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아의 신체 표현, 동작놀이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크게 8가지 차원으로 장소, 또 크기, 마루 표면, 난방 및 통풍, 주의 산만 요인, 간단한 도구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 표현 활동에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면 유아들의 교실이 친밀감 있고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실의 가구나 교구들은 한쪽으로 밀어 놓거나 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자유롭게 또 마음껏 신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체육실 같은 너무 넓은 공간은 오히려 유아들이 위축감을 줄 수 있으니까 교실 바닥에 테이프를 부착한다든가 활동에 따라 다양한 표시를 해두어서 넓은 공간을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 좁은 공간에서는 유아들끼리 충돌할 수 있고 공격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은 유아가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고 눕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까는 것은 구르거나 눕기에는 좋지만 또 미끄러질 때는 오히려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죠. 신체 표현 활동을 하는 영역의 온도는 보통 온도나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창문이 설치된 곳이라면 교사가 온도나 환기를 조절하기 위해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활동을 하는 동안 쉽게 더워지고 지친 유아들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이 있다면 덮개나 가리개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며 활동 중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기웃거리게 되면 활동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영역의 실제를 한번 보면 낙하산 놀이입니다. 협동하여 함께 동작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다음 볼링 놀이로서 몸의 균형감을 발달시키고 또 목표물을 향해 공을 던짐으로 집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구슬과 봉봉을 이용한 신체 놀이. 몸의 균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산을 꾸미며 신체 놀이 하기. 우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신체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대근육 발달을 돕는다. 신미감을 느낄 수 있다. 점, 선, 면 연결 신체 놀이. 점, 선, 면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신미감 발달을 돕는다. 풍선치기. 몸의 여러 부분을 이용하여 풍선을 쳐보며 다양한 몸의 동작을 이끈다. 기본 이동 동작을 활용해 본다가 활동 목표입니다. 배 타고 종이 눈 뿌리기. 대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킨다. 부정적인 내적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유아를 위해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움직일 수 있는 또 음률 활동이 매일의 일과에서 개혁되어야 하며 다양한 음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 곳이 음률 활동 영역입니다. 실내 자유 선택 활동이 끝난 후 집단 활동에 분리된 시간이나 또 유아의 동작 및 다른 흥미 영역의 활동 주제나 개념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개념 간의 통합은 물론 다른 교과 영역 간의 통합 및 흥미 영역 간의 통합 속에 음악 활동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학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음률 활동 영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음악은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 중 유아의 놀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원 시간이나 간식 시간 등에 틀어놓는 게 좋고요. 이때 기후나 문화적 맥락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경쾌한 종류의 음악이나 조용한 음악, 또 전통 음악, 새로 배울 노래 등을 선정하여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소리 탐색 및 악기 탐색 연주, 또 음악 감상 및 노래 부르기 등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와 교구가 마련된 실내 환경이 필요합니다. 음률 영역은 정목이나 극놀이 영역의 근처에 배치하여 창의적인 움직임과 상상놀이의 상호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듣기 활동을 시도할 때는 좀 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악을 위한 흥미 영역을 따로 배치할 경우 확실하게 음악 영역의 경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률 영역에 비치해야 할 구체적인 음악 자료를 제시하면 리듬 악기류, 또 뭐 탬버린, 캐스너츠, 트라이앵글, 방울, 뭐 심벌즈, 손가락 심벌즈 여러 가지 있죠. 멜로디 악기로 실로폰, 피아노, 키보드, 스템벨 뭐 등이 있고요. 현악기로서 뭐 기타라든가 만도린, 또 전통 악기로 소고, 장고, 작은 장구, 진, 꽹과리, 북 등을 구비하고 음악 관련 그림 및 사진 자료로는 악기들의 사진 및 연주하는 모습이라든가 노래하는 모습, 오케스트라의 사진, 또 음악을 듣는 모습, 전통 악기의 모습과 연주하는 모습 등을 사진에 벽에 부착하여 사진 등을 벽에 부착하여 풍부한 음악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 관련 책으로는 유아들이 즐겨 부르고 노래와 그림들과 곁들인 책들, 또 악기나 음악가에 대한 그림책 등을 음악 영역의 한 부분에 책 표지가 보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래 그림 악보라든가
악기 그림 악보 등을 벽에 부착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제공하여 유아가 음악적 상징 기호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음악 테이프, CD류, 비디오 자료 같은 거는 다양한 소리와 곡이 녹음된 테이프, CD, 그다음에 비디오 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활동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술활동을 위한 기본 설비로는 작업을 위한 유아 책상, 의자, 작업 재료, 도구, 보관하는 정리장, 또 화판, 이젤, 건조대, 완성된 작품을 보관하는 보관장, 또 완성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또 가운이라든가 가운 거리대, 수도, 싱크대, 작업 후 정리 정돈할 때 필요한 청소 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 구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활동 영역은 가능한 밝은 곳으로 위치를 정하여 유아들이 색깔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많은 미술활동들이 활동 과정 및 정리할 때 물이 필요하므로 교실 내에 수도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활동 영역의 바닥 표면은 물이나 물감을 흘렸을 때 유아가 쉽게 닦을 수 있도록 타일이나 모노륨과 같은 재료로 설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젤이 놓인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비닐 장판을 깔아서 실수로 유아들이 물감을 흘렸을 때도 쉽게 닦을 수 있도록 합니다. 미술활동 영역은 다양한 미술 재료를 가지고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며, 유아들의 창의적인 자기 표현이 격려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들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적절한 정도의 건설적인 소음이나 또 혼란스러움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책 읽기 영역이나 조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과는 분리되는 게 좋습니다. 또 미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공동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젤을 사용한 그림 그리기 활동할 때 어린 연령들의 유아들은 팔 전체를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책상의 크기 및 활동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아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미술활동 영역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준비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같은 재료를 준비하더라도 모양이나 색, 또 형태가 다를 경우 유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경험은 독창적 사고, 또 다양한 사고를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자료가 부족하여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하고, 자료나 비품은 또 쟁반, 투명한 통 등에 각각 담고 비슷한 유형의 자료들끼리 인접한 위치의 교구장에 배치합니다. 또한 교사는 자료를 두는 위치에 그림과 글씨로 표시하여 유아가 혼자 자료를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류 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유아들이 미술활동을 마친 후 자신의 작품을 건조시킬 수 있는 선반 또는 빨랫줄이나 건조대를 사용하여 빨래집게로 작품을 고정하도록 도와주고, 또 유아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교실 내 작품 진열대와 게시판을 마련하여 유아들끼리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미술놀이 영역의 실제를 살펴보면 구슬무늬 티셔츠 염색놀이입니다. 티셔츠를 묶어서 염색하는 것이죠. 염색의 성질과 변화에 대해 안다. 옷을 염색하여 입어봄으로써 신미감을 갖는다. 조형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한다가 활동 목표입니다. 다음 놀러 파나 볼까요? 놀러 도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구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도구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다음 빨래집게죠. 빨래집게를 이용한 자동차 만들기. 자동차 구조를 이해한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산 별자리 꾸미기.
별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표현할 수 있다. 우산을 이용하여 꾸미기를 할 수 있고 조형놀이 활동을 통해 재미를 경험한다가 활동 목표입니다. 우주 행성 모빌 만들기. 활동 목표로는 각 행성의 특징을 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킨다. 사물의 균형 감각을 익힌다. 바퀴 무늬 찍기놀이. 바퀴에다가 물감을 넣었죠. 활동 목표로는 여러 가지 차의 바퀴 모양을 탐색하는 경험을 갖는다. 바퀴 무늬를 따라 그려지는 선의 모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조형 활동을 통해 신미감을 경험한다. 자, 계속 제가 지금 미술놀이, 각 놀이 영역의 실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의 활동 목표를 눈여겨보아 주시고 다음에 작품 활동을 할 때 활동 목표를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바라며, 자, 여기에서 진행되는 실제 부분들은 몇 가지씩 3강 이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과일 껍질로 표현해 보기. 활동 목표로는 여러 가지 과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과일의 다양한 색과 질감을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구성하고 또 조형놀이를 통해 재미를 경험하고 신미감을 느낄 수 있다. 가 활동 목표입니다. 다음은 점토 목걸이, 조형 점토 놀이 영역의 실제입니다. 점토 목걸이 만들기 놀이. 이 점토 가지고 하비클레이 같은 거, 지점토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다.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 또 눈사람 만들기가 있는데요. 또 점토죠. 활동 목표로는 대소근육의 발달을 돕는다. 다양한 사물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창의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점토를 이용한 낚시놀이. 여기 점토에 생물들이 만들어져 있죠. 바다 생물에 대해 알 수 있다. 낚시놀이를 통해 조절력을 키울 수 있다.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 또 석고 찍어내기 놀이. 여기 손을 석고에 꾹 찍고 있습니다. 밀가루 점토와 다른 석고에 대해 탐색한다. 물질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촉감을 자극하고 소근육을 발달시킨다가 활동 목표입니다. 도자기 만들기.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고 소근육을 발달시킨다. 신미감을 기른다. 다음 토끼 모양 점토 놀이. 활동 목표로는 각 동물의 특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고 표현할 줄 안다. 지점토의 성질을 대해 알 수 있고 소근육을 발달시킨다. 점토의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들은 주제에 관련되어 있겠죠. 동물 단원이라든가 또 식물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나라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단원에 따라 내지는 주제에 따라서 활동의 영역의 실제가 달라지겠죠. 고무신 점토놀이. 고무신을 만들어 본데 이것도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주제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형태 및 공간 개념을 발달시킨다. 고무의 성질을 탐색하고 또 눈과 손의 협응력 및 소근육을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은 과학 탐색 놀이 영역입니다. 과학 영역은 동식물을 기르고 실험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되므로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들고 또 물의 공급이 쉽고 유아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유아들의 수집한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다른 유아들과 함께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용지와 쓰기 도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 영역에는 기본 도구, 즉 거울, 자석, 돋보기, 또 현미경, 프리즘, 온도계, 저울 이런 등 생명체 관련 자료, 즉 식물, 자연물, 나뭇잎, 열매, 씨앗, 솔방울들 또는
동물에는 금붕어나 거북이, 달팽이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지요. 또 동식물 관련 책이나 또 기계류 중에서는 뭐 시계라든가 라디오, 또 뭐 열쇠, 자물쇠,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 또 이런 것들이나 또 자연 현상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뭐 기후 관련 사진이나 뭐 그림, 또 뭐 구름, 돌, 해, 달, 그다음에 뭐 우주 이런 것 등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내 놀이 공간의 환경 구성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환경 구성을 정리하다면 첫 번째, 영유아의 연령 및 인원수에 맞게 구성합니다. 영아의 경우 혼자 탐색하며 노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종류의 놀잇감을 여러 개 배치하여 영아 간 놀잇감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어떤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 놀이 환경의 환경 구성으로는 또 안전과 위생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놀잇감이라든가 책상이나 교구장, 또 실내 놀이 바닥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를 항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놀이실 배치서부터 영유아의 동선 및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환경 구성 원리입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기관의 특성과 마지막 융통성과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유아교육기관이 속한 지역의 지리적 상황이나 뭐 농촌이든 또 어촌이든 산촌이든 뭐 도시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라든가 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과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또 철학이라면은 그 어린이집의 원훈이라든가 원장 선생님의 철학이 될 수 있겠죠. 그 교실을 운영하는 교사의 교육 철학, 담임 교사의 교육 철학이 되겠죠. 등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놀이 환경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시, 농촌의 특색을 살리거나 어촌, 산촌의 특색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또한 유아들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융통성과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은 놀이 공간은 영유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흥미를 유지하고 또 자발적인 놀이가 일어나도록 놀이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내 놀이 공간의 환경 구성 4가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강 3교시에 실외 놀이 환경 구성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